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휴가까지 사용하며 봉사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언더우드 처치로 불리는 127년 역사의 행주교회를 소개합니다. 예장되신 총회가 교단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실천적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했던 신앙 선조들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무기 체계 사드 배치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반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정선 교회협 화해통일위원장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드가 아닌 남북의 통일이라며 사드를 배치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교회협은 사드 배치는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회협은 향후 사드 배치 반대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기도회와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 평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혀 교계 안에서도 상반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연일 30도 이상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서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가만히 있어도 힘겨운 더위에 고생을 자처하며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가를 반납하고 시골의 미자립 교회를 찾아 건축 봉사에 나선 감리교 청장년 봉사자들인데요. 정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청장년들이 평신도 재능기부운동 국내 기술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시 정암교회를 찾았습니다. 정암교회는 10명 미만의 작은 시골교회로 3년 전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지금까지 주택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런 사연이 감리교 평신도 재능기부운동에 전해졌고 재능기부 사역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이번 건축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40여 명의 청장년들이 각자의 재능을 살려 건축과 목공, 인력 행정 등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건축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3일 동안 휴가를 내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해외에도 나갈 수 있고 좋은 여행지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 휴가철 때에 이곳으로 와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조금이나마 같이 따라가는 그런 정신을 좀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 속에 2박 3일간 쉴 새 없이 진행된 일정이었지만 모두가 밝은 얼굴, 행복한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사역에 앞서 기도회를 열고 사역 후에도 함께 평가회를 통해 세워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등 기쁨과 열정으로 헌신했습니다. 봉사자들을 위해 성도들은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간식도 제공하는 등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답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줘도 사실 그렇게 일들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짓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 봉사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오히려 도전받았고 굉장한 특별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기감사회평신도국은 지난 2012년부터 평신도 재능기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교단 소속 평신도들이 가진 달란트를 발굴해 선교 및 사회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휴가 피서철, 즐거운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죠. 특별히 올여름 휴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본받아 땀을 흘리는 것은 어떨까요? 큰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정원입니다.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양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나 전 기획관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의결 결과는 교육부로 송부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가 최종 파면 처분을 내리면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트럼프는 경선 과정에서 보호무역과 방위비 재협상, 이민자 추방 등을 주장하며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인 노동자와 보수적 중산층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결국 160년 전통의 공화당 대선 후보에 등극했습니다. 미국 재건과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1일 수락연설을 갖고 본격적인 본선 대결 체제에 돌입합니다. 올해 2분기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20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20일 4월부터 6월까지 60세 이상 취업자는 398만 2천 명으로 20대 취업자 378만 6천 명보다 약 20만 명이 많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은퇴한 베이비 부머가 노후를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60대 취업자는 늘어난 반면 경기 침체로 신규 채용을 꺼리는 기업들로 인해 20대 취업자 증가는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담배세 인상 등 정부의 지속적인 흡연 억제 정책에도 국내 담배 판매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0일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약 354억 개비로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보다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 담배세가 한꺼번에 인상되면서 금연인구 증가 현상이 나타났지만 연말부터는 인상된 가격이 시장에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오중추돌 사고로 숨진 20대 여성 4명의 발인이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 등 많은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희생자들은 지난 17일 강원도 강릉으로 피서를 갔다가 돌아오던 중 뒤에서 돌진한 버스에 받쳐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광버스 운전사 박모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130년 한국 기독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행주 산성에 위치한 성읍교회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127년 전에 세운 교회로 최근 제2의 부흥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화 지역 선교를 위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행주교회. 127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1890년 한 성도의 초가집을 빌려 예배를 드린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기련 씨라든가 이태영 씨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을 선교를 해가지고 그 분이 한기련 씨 초가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거 기도한 것이 그것이 이제 시초가 된 것이죠. 당시 교통의 요지인 행주 나루터에 자리했던 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고향 지역의 첫 교회이기도 한 행주교회는 능곡교회로 분립하거나 개화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선교 초기만 하더라도 행주교회 예배당에는 수백 명의 교인들로 넘쳐났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구한 말과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거치면서 급격히 쇠락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행주교회는 최근 비전센터를 세우고 제2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건하 담임 목사는 영적으로 지친 이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예배하고 쉬기를 원하는 분들, 또 영적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실 것이다. 앞으로 그런 그 전원교회를 꿈꾸고 또 하나님 그렇게 비전을 주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 나갈 그런 생각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예정되신 총회가 오는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서로 나선 목회자들은 지난해 통합한 대신과 백석 두 교단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데 온 힘을 쏟으며 한국교회에 이바지하는 교단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이종승 부총회장은 7천여 교회 규모로 성장한 우리 교단은 더 이상 내부 정치에만 얽매여선 안 된다며 사드 동성애 문제 등 직면한 사회 현안에 대해 기독교적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건강한 교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경총회장 김효생 목사는 지난해 통합을 이룬 대신과 백석 양교단이 진정으로 하나 되려면 교만과 정죄의 모습을 버리고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사들은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교단이 다시 갈라진다는 식의 거짓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이번 총회에선 목회자 간 신뢰 회복을 통해 과도기를 겪고 있는 교단을 빠르게 안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가 신앙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재조명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정신적 유산을 본받아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길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는 19일 온누리교회에서 신앙 선배들의 가난과 고난, 섬김의 삶을 기리며란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기풍 목사와 윤함의 사모, 이성복 목사, 장기려 박사의 삶의 여정을 되짚어보고 목회자로서 윤리적인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장기려 박사의 삶을 조명한 고신대 이상규 교수는 장기려 박사에게 의사란 직업은 더 높은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도구였다면서 그는 기독교적 가치를 강조했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박경조 주교는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치하와 전쟁 등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도 그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복음의 가치를 보여줬다며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기독교 관련 집회 참석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보호단체 차이나에이드는 중국 정부가 귀주성 지역에 공문을 보내 기독교 신앙 집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며 그 대신 정부가 운영하는 3셀프 철치 교회에 참석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교회 건물을 철거하는 등 종교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부산 경상도 지역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턴업운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일래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이때에 기아대책과 함께 턴업운동을 전개하게 됐다며 이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턴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교회의 위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작은교회 살리기 운동본부가 내달 11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세동선 수양관에서 제3회 전국 작은교회 연합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수련회는 전국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한국작은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이사장 박재열 목사가 집회를 인도하며 교회별로 진행되는 영성훈련과 힐링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교회성장연구소가 강원 지역 목회자 자녀들을 초청해 서울의 명소와 선교지를 소개해주는 제1기 더 로드맵 원정대를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교회의 희망을, 세상의 구원을 이란 주제로 열리며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를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원정대는 강원 지역 목회자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들은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남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